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이번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읍면지역 표심이 승패를 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수는 동지역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민호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줌으로써 당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별 표심을 김우순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최민호 당선인은 전체 78,415표를 얻어 52.83%의 득표율로 첫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춘희 후보와는 5.67%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득표율을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눠 분석해봤습니다. 거소 및 관내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동지역에선 최 당선인이 49%를 득표해 이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뒤졌습니다. 1,810표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선 최 당선인이 66%를 득표해 34%에 그친 이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무려 1,424표 차이로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읍면지역 표심이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읍면지역의 보수세는 더욱 심화된 반면 동지역의 진보세는 상대적으로 옅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유권자들은 집권 여당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 등의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이 같은 투표 성향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읍면지역은 국민의힘, 동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역별 당선 현황과 향후 시의회 예상되는 지형 변화를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선거구 증서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포함 모두 20석이 된 세종시의회.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3석, 국민의힘이 7석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현재 17대 1구도에서 13대 7구도로 개편된 겁니다. 민주당은 시장 선거를 패한 상황에서 나름 선방을, 국민의힘은 4년 전 선거 결과를 고려했을 때 나름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성적표는 어땠을까? 역시 읍면지역에선 국민의힘이, 동지역에선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18개 선거구 가운데 순수 읍면지역 선거구 3곳은 모두 국민의힘이 이겼고 동과 면지역 혼합선거구 3곳은 국민의힘이 2곳, 민주당이 1곳씩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순수 동지역 선거구 12곳은 한 곳을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비례대표 2곳은 각각 1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여전히 다수당은 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부와 시의회 간 협치가 매우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선 8기 아산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박경규 당선인의 시정 운영 철학을 담은 공약이행 로드맵을 준비할 인수위원회는 10일 본격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보수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아산시정. 새로운 아산시대를 준비하게 될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박경기 당선인은 아산 발전과 시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인수위 운영을 통해서 12년 민주당 시정을 재검토해 좋은 사업은 계승 발전하는 한편 불필요하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히 수정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좋은 사업은 계승 발전하는 한편 불필요하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히 수정 폐기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기획행정과 문화복지, 경제농산, 건설환경 등 4개 분과로 15명의 인수위원들이 위촉됐습니다. 인수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과 대전지방노동청장을 역임한 김동회 현 호서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초빙 교수가 맡게 되며 부위원장에는 김응삼 전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 이외에도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정책 제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8기 아산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중심의 실무형 인수위원들이 아산 시민의 소중한 요구와 의견을 담아 현실적이면서도 담대한 미래지향적 시정 계획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용화배수지 시민공원이 재개방됐습니다. 수돗물 안전 등으로 개방이 중단된 지 약 10년 만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조성된 용화배수지 시민공원입니다. 용화 정수장과 인접해 있다 보니 수돗물 안전성 우려 등이 불거졌고 결국 몇 달이 채 안 돼 개방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재작년부터 정수장 운영이 중단됐고 공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이어지면서 10여 년 만에 재개방됐습니다. 공원은 영산홍과 소나무 같은 조경수는 물론 운동기구와 쉼터 등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낮에 와서 저 육각정에 올라가서 있으면 바람 불고 시원하고, 그리고 날씨 좋은 날은 저 앞에 그 흑성산의 안테나,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수구실 시건 장치를 강화하고 정수장과의 분리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개장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로 제한했습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용화배수지 시민공원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영산홍을 추가로 식재하고 전지 작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용화배수지 시민공원.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청댕이길과 연계해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이 이달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을 중단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적재함에 여행 가방이 차곡차곡 실립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승객들입니다. 천안과 인천공항 간 버스 노선 운행이 2년 2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천안터미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천안 사람이라 천안터미널에서 타는 게 아무래도 편하고 더 낫죠.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 인천공항행 버스는 새벽 5시 첫 차례 시작으로 하루 6차례 운행합니다. 이용요금은 16,400원, 소요시간은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고객님들의 많은 문의가 있으셔서 이번에 2년 2개월 만에 개통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객님들 추이를 봐서 조금 더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역 여행업계도 조금씩 기지개를 펼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장마철을 대비해 관내 건축공사장 4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비롯해 배수시설과 비탈면 관리 상태, 시공 품질 안전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 실태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현장 감리와 시공 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와 사고 예방 등 찾아가는 건축 안전교육을 권역별로 함께 진행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가족 친화 인증기업 신청을 받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등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금융기관으로부터 55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240곳이 인증을 받은 충남은 올해 250곳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여파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2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950여 명의 소상공인이 240억 규모의 특례보증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를 진행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아산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대 12배까지 지급 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2% 이하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천안시는 올 하반기에 열리는 이봉주 마라톤을 도심 코스로 열기로 했습니다. 시는 7일 이봉주 마라톤 코스 개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종합운동장에서 번영로, 삼성대로, 4산단로를 순회하는 도심 코스를 하반기 대회 코스로 결정했습니다. 마라톤 코스 설계에는 천안 출신의 마라토너인 이봉주 선수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경매에 넘어갈 뻔한 이충무공 묘소와 위토를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모금됐는데요. 현충사 중건 90주년을 맞아 현충사관리소가 이충무공을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탠 성금 기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후손들을 찾아 감사패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5월 동아일보에 전해진 13살 황영소, 6살 황영희 남매의 손편지입니다. 아산 은봉면의 이충무공의 묘소와 묘역을 관리하고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가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에 묘토를 보호해달라며 저금통을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에 다니며 일전, 이전씩 저축한 돈을 기부한 남매부터 기생일을 하며 모은 돈을 기꺼이 보낸 기생까지 성금 모금에 동참한 국민은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모금액은 16,021원 30전으로 이충무공의 위토를 다시 찾는 것은 물론 이충무공 유적 보존회가 결성돼 1932년 6월 현충사 중건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 현충사 중건 90주년을 맞아 현충사 관리소가 이충무공 유적보존 민족성금 후손찾기 운동을 펼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온결의 민중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한 성금 기탁자들의 후손 찾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현충사 관리소는 오는 12월 말까지 당시 모금에 참여한 기탁자들의 이름과 지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확인된 후손에게는 문화재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국난을 극복한 이충무공의 정신과 일제강점기 엄혹한 상황에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고자 몸소 희생을 실천하신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충사 관리소는 현충사 중건 90주년을 맞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충무공 유적 보존 관련 기록물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과 후손 초청 문화행사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제38회 공예품 대전을 열고 수상작을 공개했습니다. 시청 로비에서 열리는 전시는 지난 금요일까지 진행됐는데요. 그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공예품 대전 대상작입니다. 천안의 대표 특산물인 배를 형상화한 도자기 작품으로 하얀 배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도자기와는 다소 이질적인 재료인 나무를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배꽃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작품에 이제 접목을 시켰고요. 손잡이에 이제 배꽃으로 장식을 했고 이제 주변에 이제 장식들을 꽃이 흩날리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자기랑 이제 나무랑 같이 접목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이제 붙이는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제38회 천안시 공예품 대전의 수상작이 천안시청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종이와 섬유, 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74점이 접수됐고
1,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5점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작은 충남도 공예품대전에 출품됩니다. 한편 천안시 공예품대전은 지난 2006년부터 15년 동안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다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올 상반기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계 존속 1명이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하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입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 상반기 동안 발생한 학자금 이자 전액을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한계좌로 지원해줍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하거나 정년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할 경우 최저 임금의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소비와 향락업, 비영리 국가 및 공공기관과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청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면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는 1차 적격성 심사와 2차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모두 6개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상금은 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 2명 50만 원, 장려 3명 20만 원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전시공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천안 삼거리 갤러리와 서북 갤러리의 전시 공간을 1주에서 2주까지 대관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천안에 주소지를 둔 작가나 예술단체, 지역대학 졸업자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며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는 이달 말 개별 통보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